방금 소개받은 박경석입니다. 제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가 북한산림연구실장을 하면서 종교계에서 많이 이제 북한 산림 복구에 그동안 많은 그런 지원들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은 아마 명칭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렇게 됐지만 전에 이제 통일교 이렇게 이제 구 명칭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왜 통일교는 북한과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좋고 북한에도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북한의 산림 복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왜 그럴까? 통일교에서 북한 산림 복구 녹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좀 제가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금수강산 각국의 협의회 회장님인 우종춘 교수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목적을 가지고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일단 특강 목적은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제 특강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 특히 이제 뭐 산림 녹화와 관련된 그런 협력도 남북 관계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 아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린 데탕트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놨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한에서 제안하거나 협력하자고 하는 곳에는 별로 이 대응을 잘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거나, 특히 우리 이제 천주평화연합은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NGO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GO들이 북한의 그 산림 복구를 좀 국제 산림 협력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훨씬 용이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당국도 자체적인 산림 복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산림 복구라든가 또 환경 보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NGO인 천주평화연합이 아주 저는 적합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산림복구 전투에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제가 보기에 미미하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런 자원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재원을 가지고는 뭐 10년 안에 뭐 산림 복구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결국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산림 복구에 관련된 기존의 국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천주평화연합이 북한의 산림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NGO로서의 어떤 국제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데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공부를 했죠.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그 통일교는 북한하고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국제 NGO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계획만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실효적인 산림복구협력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북한하고 신뢰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학자 총재님은 아마 김정은이한테 아마 북한에 와달라는 초청장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지금 뭐 대북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합 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북한 산림녹화 그 협력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화 원인 크게 뭐 식량난, 에너지난, 그다음에 외환난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면 복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존재한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녹화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계속 나오는 거지만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굉장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32%까지 황폐 산림이 이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들어와서 산림 복구 전투라는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폐 산림이 줄어든 걸로 파악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한 28%로 32%에서 28%로 조금 줄은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글로벌 NGO라 하더라도 뭐 자기의 그냥 그 계획대로 그냥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남한의 그 남북 산림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림청의 자료를 제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 산림 협력은 됐다가도 중단됐다가도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 14회에 걸친 그런 노조도 됐고 협력 사업도 뭐 4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당국 간의 사업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지자체도 아까 앞에서도 뭐 경기도, 강원도 얘기하셨고 또 민간단체들의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 지도를 보시면 그동안 그런 산림사 협력 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대부분 평양 이남 지역입니다. 북한이 그런 사업지를 협력 사업지를 제공할 때도 평양 이북 지역은 제공을 잘 안 했고 왔거든요. 저 위쪽에 낮은 선봉 지역에 있는 것은 해외 동포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 북쪽에 그 협력 사업지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UPF는 평안북도 정주시를 협력 대상지로 북한하고 협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도 정부 주도 협력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만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황폐화 요인들을 이제 극복하고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 농업,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주도뿐만이 아니라 민간하고 민간 협력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산림협력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들도 그 남북 산림협력을 할 때는 그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이런 기본 계획에 연계해서 사업도 발굴하시고 하시는 것이 민관 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산림청에서도 그 동안에 그 남북 산림협력에 대한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제언들을 하고 계신데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서 이 산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입니다. 그래서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원이고요. 그래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민간협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서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도 하셨고, 또 북한이 지금 나무를 심더라도 뭐 식량난도 이제 연관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식용이라든가 약용 자원 그런 것들을 많이 심기 때문에 그런 협력 의제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러면 뭐 국제 협력은 어떻게 되어 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인식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뭐 레닌 제국주의에 이제 심화가 돼가지고 자본주의 세계하고는 협력 안 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후에는 뭐 사회주의 국가하고 좀 대외 관계 유지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하고 이제 협력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죠. 소련도 붕괴되고 또 동유럽의 사회 국가들도 이제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하고의 협력이 이제 어렵게 되면서 세계화에 북한도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일단은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죠. 이제 좀 정상 국가, 세계 국가하고 좀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기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하고도 뭐 미중 정상회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남북 정상회담이 막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노이 회담 결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기조가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우리 국제사회하고 이제 협력 필요 없다, 우리 내부적으로 자력갱생하면 된다. 지금 일단은 기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북 제재가 굉장히 지금 몇 년간 지속이 됐고요. 이제 코로나가 문제인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북한도 결국은 국경을 개방하고 대외적으로 협력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내년을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그런 그 국제 협력에 대한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기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P, FAO, 뭐 WFP 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도 더 먼저 국제기구에 가입한 그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협력의 배경으로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자연재해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구도 이제 도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브라질 리우에서 그런 지구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죠. 그런 것을 북한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산림법을 만듭니다. 황폐된 그런 산림을 복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그 담당하는 조직 98년에 국토환경보호성도 신설을 하게 되고, 또 세계적인 국제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이런 데도 비준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이제 정상국가를 추구하지요. 그래서 김정일 때는 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봐라. 그래서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뭐 지시도 했고, 지금 김정은은 하여튼간 정상국가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단 과학화, 현대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에서 이제 SDGs라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워서 각국의 이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자발적 국가 보고서 VNR을 작년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도 국제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스와트 분석, 국제협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협력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그런 협력한 사업한 그런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약점은 국제기구, 우리는 천주평화 여러분 좀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국제기구들은 이제 언어가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영어나 뭐 외국어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국제기구의 그 협력에 있어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제 협력 기조를 지금 계속 강화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약점은 우리 남북 협력에 있어서 이 국제기구 효율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나 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국제 협력은 이런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또 기회 요인을 계기로 삼아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력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UNDP, 뭐 AREP 뭐 이런 기구들이 계속 북한에 사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UNDP나 AREP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양묘장이라던가 뭐 연료림 조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했죠. 산림 부분을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FAO, 이파드 뭐 이런 쪽에서도 사업을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독일의 한스자이델 재단이 북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능력 배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뒤에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릴 건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총련, 해외 동포죠. 조총련이 북한에다가 애국님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총련의 그 회원들한테 한 그루당 500행신을 모금을 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지만 일본하고 북일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도 좀 나중에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스위스 개발협력처가 북한에 원래는 경사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사업을 했죠. 그것이 성과가 좋다고 북한 당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약 10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농복합경영이라는 그런 전략을 북한 당국이 스스로 세웁니다. 스위스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주평화연합에서 만약에 북쪽의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북한 당국도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스자이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협력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산림 관련 책자들을 발간하는 비용을 북한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재들을 만들어서
북한 내부에서 이제 보급을 하고, 제가 산림과학원에 있을 때 저런 교재 발간한 걸 제가 받아서 연구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스자이델 재단이 능력 배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그런 동산인데, 야산 같은 데다가 양묘장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무를 심으면서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또 북한 학자들을 그 현장에 불러서 이렇게 기술 교육도 시키고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거기를 상설이 대동군 상설인데, 그걸 대동 학술 연구림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거기에서 연구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크지 않지만 북한의 산림 복구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스위스 개발 협력처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북한 주민들을 직접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 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고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스스로 하게 하고, 거기서 생산된 그 생산물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스위스에서 북한에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잘 산림을 관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에서 이제 그 경사지 관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런 10년에 대한 그런 백서도 이제 발간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북한이 자기네 그 임농복합 경영 전략이라고 해서 10년짜리 그런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조그맣지만 굉장히 북한 당국의 산림 복구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의 국제산림협력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우종춘 교수님도 이제 개도국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산림협력인데, 저희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GCF라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기후 기금이 있고, 또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또 산림청이 주도로 만든 아포카라고 해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국제 산림 협력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민간에서도 우리가 이제 황사 오는 거 좀 피해 좀 막자 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도 우리 민간 단체들이 가서 많이 해왔고요. 또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청에서 그 그린벨트 사업을 지금 추진을 장기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제산림협력에는 우리나라의 경험, 노하우도 또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저도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동북아 산림 보존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일단 제가 이제 제언을 할 걸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반도 산림협력이 민간 활동에 제안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 세계평야센터가 준공이 돼 있고, 또 그 정주에 문선명 총재 생가가 보수가 돼 있고, 거기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평화자동차, 뭐 남북협력 평화세미나 여러 거 많이 하셨는데, 산림복구 협력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거 대북사업 의제로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벌 이제 NGO시니까 그런 국제 협력 차원에서 하시는데, 저는 세계 평화 산림 보존 연합이라는 걸 좀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인 기후 대응, 그런 산림 보존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산림 협력을 실행하는 하나의 논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시 또는 안주시 뭐 이런 지역에다가 북한과 협의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산림 개발 특구로 우리가 한번 해서
우리가 거기를 뭐 임농복합을 하던 뭐 임산물 생산을 해서 그건 가공하는 그런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또는 마을 개선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정주시를 정말로 성공한 모델로 하나 만드시면 북측에서도 정주시 모델로 해서 북한의 전역을 이렇게 그 똑같은 모델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평양 지역에 지금 아까 월리마 수리마라고 얘기하셨는데 월리마는 사실 도시 녹화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평화센터의 평양에 대한 월리마 사업도 우리가 좀 그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사업입니다. 일단은 양묘장 생산성 사업이 있고 또 산림 녹화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사방 사업 이거 필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도 아주 중요해요. 이건 북한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식 공유 사업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하고의 그런 세미나 산림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셔서 능력 배양하는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나라를 일단 동영상인데요. 제가 좀 여러 정주시에서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이것만 보고 끝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걸릴 텐데 시간이 좀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빨리 자라는 뽀뽀라 나무를 비롯해서 소종이 좋은 나무 모두를 많이 키고 퍼치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주시 산림경영소에서 얼마에 생산을 하고 숭산군에 있습니다. 가서 수만 그리 빨리 자라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뽀뽀라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삽목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자라는 뽀플라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묘목을 생산하고 가서 있습니다. 이거 이 나무를 꽤 살 수 있겠나? 정말 우려됐습니다. 적지 선종을 해서 온도, 습도 조건, 용량 조건을 우든 방법을 지어주겠나? 해서 퇴비도 이제 종당 30 내지 50톤, 또 습도 조건이 70% 조건을 보장해야 되는데 물 조건을 충분히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올 말부터 현재까지 5cm까지 컸습니다. 그리고 종주에서는 왕밤이 특산입니다. 정주의 왕밤이 아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생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심기 위해서 봄과 가을에만 심던 나무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진행해. 원래 우리 정주시는 1월부터 밤나무가 잘 자라는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봄철 나무 심기 기간에 수만 그루인 밤나무를 심는 데 맞게끔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비비관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시에 밤나무 단지를 좀 크게 조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도 군밤 그런 매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이 생산이 되면 중국의 군밤을 우리가 사올 게 아니라 정주시에서 생산된 그 밤을 우리 남한에 가져와서 군밤 재료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열매 나만리를 잘해온 정주시 오령리의 근로자들이 정주 왕밤 수업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시는 예로부터 밤거장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정주 왕밤으로 말하면 약효에서도 특이하고 먹기에도 좋고 이제 어린이나 여성들이 먹으면 이제 얼굴이 뽀얘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밤이 좋습니다. 봄철이면 이제 밤꽃 향기가 이걸 안에 꽉 찹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한테 안겨줍니다. 우리가 산림독을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수유 생산에도 계속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유나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남한명은 쉬나무라고 합니다. 이 열매에서 기름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이용해서 지금 북한에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누를 만듭니다. 이 기름을 짜서. 그래서 정주시에도 이 수유나무림 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량 품종의 수유나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시에 만약에 이제 산림개발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와 같이 밤이라던가 정주시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이용한 가공 공장들도 필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종화된 나무들로 다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에서는 풀 깔기와 잎덧 비료주기를 비롯해서 수유나무 비배 관리를 그 생태적 특성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그래서 관심 있게 이런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의 것을 가서 거기다가 전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 원료 원촌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주시에 이제 밤이 이제 유명할 경우에 좀 밤나무 단지를 크게 조성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평화의 숲에서 북고성군에 밤나무 단지를 조성했던 그런 사진들이거든요. 이쪽 오른쪽 맨 밑에 보면 2020년 구글어스를 보면 남북 관계가 이렇게 중단이 됐더라도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은 잘 보존을 하고 밤나무 단지가 아직도 잘 보존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그런 협력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